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안전한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이 전년 대비 9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투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무려 16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금년에. 그럼 우리 돈으로 약 18조 6,126억이죠. 그 우리나라보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돈이 해외에 더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8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투자액이나 투자액 증가율이 최대랍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작년에 국내 설비 투자는 1.6%가 감소했습니다. 2009년에 7.7% 감소한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고 해외 투자에 나가는 돈은 많아졌다는 겁니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내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글로벌 경제니까 국내든 국외든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국외 투자하면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대기업의 국내 공장들이 장부 가격보다 싸게 처분한다는 겁니다. 또 비주력 사업은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공장을 싸게 처분하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 산업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나라의 산업 규모가. 작년에 국내 제조업 생산 능력이 1971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1%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국내 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가 쪼그라들고 경제 규모가 국내보다 해외로 더 이전해 나가면 나라가 좀 불안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기업 자체의 원인이 있다기보다가 정부의 경제 정책의 원인이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지금까지 늘 지적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성 낮은 데다가 임금 수준은 높고 고비용 저효율이죠. 누차 지적해 온 겁니다. 다음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주 40시간만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많이 늘어봤자 52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부 여당이 공여의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대기업에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지. 아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 일자리도 많이 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당 사람들은, 현 정부는
대기업을 삐딱하게 보죠. 게다가 공정거래법이다 상법이다 이런 걸 자꾸 엄하게 개정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게다가 전투적인 노조, 귀족적인 노조. 우리나라는 양대 노조가 나라를 좌우합니다. 각종 노동법규가 국제규정, 국제규범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배겨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인 중소기업의 타격. 하청이 없어지니까, 하청 없어지면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 점점 문 닫기 시작하는 거죠. 영세 기업은 뭐 줄도산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나라가 온전합니까? 게다가 지난해 국적 상실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바꾼 거죠. 전년보다가 37.4%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점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탈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작년만 한 해만 해도 26,608명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2017년이죠. 이민자만 해도 841명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84.8%가 급증했습니다. 이민자가 점점 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청년이 일본 기업에 취업한 것도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2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의 7포 세대가 뭐 결혼 포기하고 자식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한 7포 세대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노린다.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젊은이들이 해외 진출하는 거 좋죠. 해외 나와서 외국에 돈 벌어서 가져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완전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 취직을 못해서 외국으로 탈출하는 거죠. 이건 조금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 숫자가 291만 명.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봐서는 최고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여행 수지 적자가 18억 6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1150억입니다. 그만큼 여행 수지가 적자입니다. 이거는 여행이기는 하지만은 관광이기는 하지만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보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가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관광지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죠. 게다가 요즘 또 미세먼지가 또 한술 더 보태잖아요. 이런 미세먼지가 있는 나라에 뭐 세계 미세먼지 수준 1, 2위를 다툰다니까 이런 나라에 누가 관광을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세하다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니까 멀쩡하게 4대강에 강물이 흘러가야 할 4대강의 강물을 쭉쭉 빼는 볼을 없앤다 그러고 그 미세먼지 늘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 수력발전소 없애잖아. 16개 수력발전소 보에 있는 소수력발전소. 그거 없애면 탄소 저감량 줄어들죠.
무려 소나무 5,600만 그루에 해당되는 거. 기름 45만 배럴에 해당되는 그 저감량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4대강 보호 해체하면 미세먼지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미세먼지를 늘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4대강 보호 해체하고 미세먼지하고 뭐 관계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에 물이 가득한 거하고 4대강에 물이 쭉 빠지는 것하고, 아니 물이 많은 게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 많겠습니까? 물이 쫙 없어져 갖고 옛날 또랑으로 돌아가고 자갈 모래가 펄펄 날리는데, 아니 바람 불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의 나라의 젖줄인데 그런 거. 일본은요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이 넘었답니다. 저는 우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는데, 자, 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 외국으로 점점 나가고 이민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거는 무슨 조짐입니까? 조짐이 탈한국의 조짐입니다. 나라를 빠져나가는 조짐입니다. 이거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 바짝 긴장해서 나라를, 경제적인 것은 물론 나라 전반에 걸쳐서 자국민이 자국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취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부터 없애야 합니다. 공익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옛날 사람 자꾸 잡아가지 말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